물론 뭐 보충 질의까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좀 더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지금 10시 4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질의에서는 정확하게 3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의사진행 발언이라든지 이런 발언도 극도로 억제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후보자님 뭐 계속 하시는데 좀 무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화장실 문제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뭐 의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공직의 길이라는 거, 나라를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나라를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세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감사드리고 정의 없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의해서 이은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3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부모님하고 그 재산 거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2011년에 그 자녀분에게 대학원생인데 전세를 월계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에 7천만 원 주고 전세를 얻어줬어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다시 2013년에 전세를 환불을 받았다 그랬는데 2011년에 7천만 원을 전세를 얻어줄 때 그때 그 차용 증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7천만 원을 주면 그 당시는 3천만 원만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죠. 증여세 내셨습니까? 그 아파트에서요, 월계동 아파트에서 저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같이 살으셨으면 네. 왜 그러면 그 후보자 이름으로 했든지 그러지 않고 왜 자녀분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더 이상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주소지가 청주에도 있고 그래서요. 제가 서울 일 보면서 같이 지냈고 그리고 그거 나중에 지금 딸내미하고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회수해서.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다른 것도 지금 질의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거기 같이 사셨는데 더구나 전세하는 것은 그 뭐 1가구 2주택하고 전혀 관계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왜 본인 명으로 그 전세를 얻지 않고 자녀분 명의로 하고 7천만 원을 주면 이거는 완전히 증여세 탈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루했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발 조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게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그게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답변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고요. 그 파워포인트 좀 띄워줘 보세요.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딸내미하고 지금도. 그런데 전세에서. 그러면 더구나 2011년에 7천만 원 전세를 줬다가 또 2013년에 다시 가져왔고 그게 왜 같이 사시면서 1가구 2주택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자녀분 이름으로 그러면 전세를 얻습니까? 후보자의 돈을 준 거 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 뭐 다른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럴 때 그거에 대해서 기술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에 아파트에도 같이 전세 살았고요. 잠깐만요. 거기도 살았고요. 시간이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후보자께서도 잠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종료를 하시고 자, 그 후보자께서 이은재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월계동 그 전세 아파트에 살기 전에 신길동에서도 애들하고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딸내미가 대학원 그쪽으로 다녔어요. 시립대. 그래서 그쪽으로 주소지를 옮겨주면서 그쪽 집을 얻어주었고요. 지금은 같이 또 옮겨와서 마포에 그 강변 한신코 아파트에서 딸내미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 이제 잠깐만 이제 거기서 끝내시고 이따 추가 질문을 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3분이라는 시간 안에 맞춰서 요령껏 질문을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다음 차례 때 다시 질의를 하셔야죠. 그러면은 의원님 제 좀 진행에 좀 잘 협조를 해주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따 돌아오셔서 질문 차례에 또 추가 질의를 하셔야죠. 그러면은 자 우리 후보자께서도 개별적으로라도 좀 뭐 메모를 해서라도 그 아까 그 의문사항 네. 예 그걸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은 네. 예. 자 다음에는 손혜원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문화와 관광이 붙어 있을까요? 우리 부서에는 이름이. 뒤에 체육은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붙었겠지만은. 관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문화가 관광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광이 맨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문화 때문에 관광 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 문화 그리고 어디 가서 관광을 할 만한 문화들이 지역별로 제대로 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준비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2014년에 이 창의항공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이제 장관이 되시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당일리 발전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저는 뭐 지역구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당일리 발전소를 이 프로젝트를 알았지만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 그때 당시에 그 테이트 모던이 이제 그 옛날 건물을 이용해서 그 전시장이 갤러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르세 뮤지엄이 역사가 다시 또 뮤지엄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 때문에 문화부에서 이 문화적인 요소를 역사하고 연결을 하면서 이것이 관광의 자원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재벌 이게 개발 경제 시대에 이제 한강의 기적으로 이 상징되었던 당일리 발전소의 그 자취를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 더 이상 여기서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 생각할 때가 됐으니 이제 이 옛날의 역사적인 가치를 그냥 두고 여기에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자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2004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2004년에 시작된 일이 2004년 12월에 문화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2007년까지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다시 이 얘기가 나오지만 진행이 안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이해들이 좀 얽힌 것 같아요. 중부발전과 마포구와 그리고 서울시와 문화부입니다. 여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 관심을 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국가 예산이 끝까지 가서 실행이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간에 누수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면요. 그래서 이 장관이 되시면 이 국가 예산이 제대로 목적한 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 네. 자, 내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11월에 당연히 발전소 5호기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것이 완전히 문화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장우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 문화 권력을 쥐고 문화계를 통제한 역대 정부를 반면 교사 삼아서
교사로 특히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장관으로서 되면 이에 대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확고한 이 좌파 문화 권력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예술을 집권층의 생각을 강요하고 전파하는 도구로 이용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표적은 지원금과 기관 장악이었습니다. 특히 돈줄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문화예술계의 통제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 이 손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예총과 예총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회원 그 당시에 10만 명으로 5천만 원을 지원받던 민예총은 2000년 2월 5천만 원으로 2004년 5억 8천만 원으로 지원이 급증하게 되고 2006년에는 회원이 그 당시 38명 했던 예총이 19억 원이었는데 민예총은 적은 회원에도 22억으로 역전하게 됩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렇죠? 네.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왜냐하면 문화예술계가 그동안 수년간 문학의 위기, 또 미술의 위기, 영화 연극의 위기, 출판의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예술단체의 장이 항상 교체했다는 점에서 예술자에서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도에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이었던 강래희 씨라는 분은 그 당시에 새 정부에서는 한국예총 같은 기득권 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민예총 등 진보 세력이 대거 전진 배치되어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이후에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인 그 문화단체가 민예총,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노문모라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거기 보시면 이창동 문화부 전 장관을 포함한 많은 인사들이 거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도 민예총 탈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념적으로 아니면 진보적인 보수적인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편갈라서 지원을 하고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지원하면 또다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확실하게 문제는 균형 잡힌 정책과 예산으로 그동안 있었던 적폐들을 우리 후보자께서 깔끔하게 또 명장관으로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럴 각오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자님 지난 5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교문위에서 계속 활동해 오셨는데요. 그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이 52건입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22건인데 체육관광 분야는 한 건도 네. 없죠.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편중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과연 올림픽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오늘 많이 들으셨죠. 예. 내년 올림픽에 잘 준비하시고요. 많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올림픽 예행 연습격으로 치러지는 올해 전국 장애인체전 또 전국체전 네, 충주에서. 충주에서 개최되는 거 아시죠? 네. 많은 관심 갖고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류 문화 콘텐츠 이 분야가 그래도 효자 산업이거든요. 지금 네. 굉장히 어려운데 수출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은 이런 한류 문화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한류보다는 본류 문화를 네네. 더 좀
중심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류는 하나의 뭐 산업 같이 이렇게 됐거든요. 본류 문화는 이제 순수 문화 쪽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건 뭐 괜찮지만 한류는 좀 등한시하고 그렇지 본류 문화만 키우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져서는 곤란하고 그런 생각 가지셔는 안 된다. 네. 가지셔서는 안 네.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좀 게임이라든지 VR이라든지 영화, 음악 이런 게 상상력, 창의력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산업인데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죠. 그동안 그래서 참 많이 육성을 해왔고 문체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국제 경쟁력도 충분히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가 되면서 올해 예산 정부안 대비 예산 1,700억 정도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이 1,700억 위축되고 삭감됐습니다.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분야 콘텐츠 산업 분야가 아주 상당히 위기라고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또 문체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 키우고 예산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기 국정농단의 또 한 분야였었다. 그래서 좀 저희 교문이 얘기를 소개해서 1,700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육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또 시인이시기도 하시고 본인의 저서 출판물이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은 엄중히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출판계가 전반적으로 독자층이 엷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출판계의 가장 큰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문체부만 해도 지금 세종도서를 선정해서 의무적으로 이 구입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가 이제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각급 학교 도서관의 그 출판물을 어떻게 이제 들여 놓을 것이냐의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시인이시고 그리고 전교조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전교조 교육의 수장으로서 경기도 교육감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이 출판계와 또 전교조와 이런 유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도 계시고 또 그런 위험성을 우려하시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전교조가 주축이 된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나라말 출판사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이게 검찰 고발까지 당하고 폐업까지 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너무나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체계적으로 이런 이해상충이라든지 또 전교조와 같은 데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작정하고 어떤 특정 도서를 밀고 이것을 도서관 사서나 명예교사제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여놓고 이런 개연성, 이건 물론 저 학교 도서관은 교육부 소관의 문제지만 뭐 세종도서 이런 것들 다 협업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오해받을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까 각상도 의원님의 진위는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목소리가 높아졌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렇게 특정 도서를 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도 그런 거와 연관이 되지 않도록 아주 극도로 조심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네, 질의 순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한성교 의원님. 안 계시면은 강길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그 지명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서액 문화가 많이 침투를 했는데 그것을 뭐 여러 기관에서 많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도 뭐 저는 여겨집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이 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명 속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다 섬에 있고 또 특히 일본이 그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했거든요. 뭐 민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특히 지명 같은 경우는 이 뭐 중랑천 같으면 옛날에는 이 중량천이었는데 중랑천으로 일제가 지도 제작하면서 바뀌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또 뭐 윤중제 이게 다 일본식 표현이고 단어고 또 계단, 경례, 일상 용어도 이게 다 아직 이 정리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기관, 이게 어디 문체부에서 할 사항인지 교육부에서 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 뭐, 최근에 또, 와서는 대통령이 그 가야사 복원을 또 얘기하니까, 역사학계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또 지난번에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보도가 되고 하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 조선 땅의 국경이 어디까지였느냐, 그러니까 청천강 부원까지 자기네들 땅이었으면은 한반도가 유서시에 그러면은 이거를 그거 하면은 북도 지역을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색 문화 정리를 위한 별도 기구가 있는 것인지, 이제까지 해온 사업에 대한 정리된 책자가 있어 구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는 건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지금 해방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어떠할 계획을 갖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 일본식 한자어가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명도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 고유한 지명이 일본식 지명으로 바뀌면서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 중에 바로잡아야 될 것 또는 혹시 다시 살렸을 것, 이런 것들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해 놓으신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부와 관련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국립국어원에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대처 방안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내정사실 통보 언제 받았냐고 좀 서류로 좀 내달라고 하니까 안 내줘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5월 30일 날 10시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그 후보자를 그 문체부 장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언제 누구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위원님이 계속 이제 여쭤보시니까 인사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제쯤, 며칠 전쯤 받으셨습니까?
요 며칠 전에 받았고요. 검증은 한 열흘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통보 받기 전에 검증부터 먼저 시작을 하셨단 말씀이네요. 검증은 열흘 전. 네. 예. 2, 3일 전에 연락 받으셨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국감 작년에 하면서 제가 이제 불법 도박 관련되는 태스크포스 좀 만들어서 이걸 정세 논의를 하지 말고 그걸 뭐 잘 활용해서 세원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지 않냐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1월달 무렵에 국무총리실 사행산업위원회인가 거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의가 한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 장관님께서도 이 불법 도박이 이 사양산업, 뭡니까, 100조 정도가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규모가 커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언론 중재법 관련해서 다른 위원께서 물은 거에 대해서 잊혀질 권리 등 피해 구제 장치 부족하다고 이제 알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낸 법안을 심의할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그때 의원이 계셨거든요. 정책위원회에서 반대한다 민주당.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내신 거 보면은 피해 구제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금 후보자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이 구제 장치를 보완하고 정리해서 이 추진해 나가실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은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논의해 주셔야 될 영역이라서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결과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당의뢰 김병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을 하면서 홍보수석을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을 바꿨죠. 네. 예,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문체부가 앞으로 어떻게 공보활동을 해야 되는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이라든지 노동시장 유연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수십억씩 쏟아부어서 공보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지식인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광고 집행액이 해마다 늘어나서 작년에는 최고액을 경신했고 일부 부처는 정책을 홍보하거나 편들어주는 기획보도 또는 기고문, 인터뷰 등을 언론에 싣기 위해서 한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러한 형태는 일종의 언론 매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홍보 방식이 언론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위원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일방적으로 생각을 전하는 홍보가 아니라 듣는 홍보, 예. 소통하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통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문체부의 국정 홍보의 방향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일방 통행식 알림이나 여론몰이를 지향하고 투명하고 양방향 소통을 위한 국정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장관 후보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광고 집행과 협찬 기사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거나 언론 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남용하는 형태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국민 소통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적절한 광고 집행을 방지하고 협찬 기사를 건절할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 광고의 88.9%가 한국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언론재단을 격려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언론재단을 통하는 경우는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얘기되고 왔었습니다. 이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벌칙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님께서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도 제정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유사 광고 문제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정부 광고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섭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3분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여기 역사학계에서 후보자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장관 후보자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세현 우리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고 입법기관이 헌법기관인데 그런 데에 자고우문하지 말고 장관이 된다면 이게 우리 그러니까 민족정기를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 여기에 대응하는 일 때문에 특이 활동을 했던 것이고 이거는 분명한 자세를 갖고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역사학계에서 우려하는 대로 정치가 역사에 개입하거나 학문에 개입하는 일은 이거는 역사학계가 지적하고 우려하는 말씀 중에 타당한 면이 있거든요. 정치가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문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토론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열린 자세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일, 그런 일이 중요하고 저희가 개입해서는 안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이 점은 계속 앞으로도 견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특히 백제사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관한 토론회도 했고 발해사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위에서 중국에서는 권력서열 5위 이철영 씨를 상무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무려 예산을 3조 5천억이나 들여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호소 이사장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발해사 복원하는데 고작 2억입니다. 예산 2억. 세상에 3조 5천억대 2조 가지고 어떻게 방어가 됩니까? 이렇게 열빠진 일을 그동안에 정부에서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눈치를 봅니까? 이게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장관 되시면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도 토론회 같은 데 힘도 실어주시고 예산도 배정하면서 민족 정도 세우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꼭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만 동북아재단은 저희 문화부 소관이 아니라 교육부 소관 기관이라서 네. 여기 예산 지원하고 하는 문제는 이제 저희 업무는 아닌데 취지가 어떤 건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김세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후보자님,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왜 중단되었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예. 근데 이 역사지도 편찬 사업의 연구 책임자로 있던 분이 2011년 7월에 한국 고대 역사지리 7차 토론회에서 동아시아 문화지도를 제시하여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하는 발언을 한 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좀 정상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고대 역사 지리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고조선을 약화시키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이분이 2015년 4월 17일 국회 동북아 특위에 출석해서 독도를 동북아 역사지도에서 빠뜨린 것이 실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GIS 프로그램, 디지털 프로그램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 잘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도를 보면 현재 지명이 옅은 노란색으로 기재되고 그 위에 검정색으로 해당 시기의 지명이 연도별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본에 명백히 독도가 노란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잘려 나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확인되냐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하는데 오지 않은 한국 고대사 학회장 후보자님과 저를 실명으로 이 공개 비난한 성명서를 낸 그 고대사 학회장인 하일식 교수가 2015년 10월 11일에 미디어 오늘의 인터뷰에 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옮기질 못하겠는데 내용 보시면 실수로 잘려나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실토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인터뷰가 어떻게 쓸지 모르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 사업을 담당했던 그 담당자인 연구위원이 2005년도에 문화과학 통권 제42호에 기재한 독도 문제를 보는 비판적 시선을 위하여 이 논문을 살펴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중에 종료되면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독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음흉한 음모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선입관을 버리고 찬찬히 독도 자료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곧 독도에 대한 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것을 버젓이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 사업의 동북아 역사재단의 담당자인 사람이 논문에 이런 거를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네. 지도를 만드니까 네. 지도 전문가를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자기들 폐쇄적인 국사학계 주류의 이너서클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들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지도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 한사군 위치 비전과 관련해서 근거 사료를 단 49건만 가져왔는데 그 중에 정인보 선생의 자료 한 건만 제외하면 모두 주류학계 자료만 참고했고 그 64건 중에서 이병도 교수의 자료가 34건, 53% 차지합니다. 그 중에 특히 낙랑군, 대방군 관련 사료가 총 49건인데 그중 30건이 이병도 교수의 단독 저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왜곡된 상태로 이 쓰였는지를, 지도가 작성되었는지를, 그리고 다른 학문의 전공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국사학자들만 모여서 했다. 그런데 이 소위 비주류 사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 삼국사의 위지, 후한서의 동의열전, 그리고 요사, 금사, 즉 요나라와 금나라의 정사들이죠. 그리고 대청일 통지, 이것은 청나라의 판도를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지리책인데 3차에 걸쳐서 1차에 356권, 2차에 424권, 3차에 560권으로 아주 방대한 이 역사 지리서가 저술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새롭게 규명해내고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학문적 토론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를 일관하면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국회 동북아 역사특위를 능멸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에 인식에 있어서 아까 저는 흔들림이 좀 있었다고 봤습니다. 네. 그런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고요. 네. 낙랑군 한반도 위치설에 대해서 동북아 역사특위의 그 누구도 이것이 틀렸다, 곧 단정해서 발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시에 낙랑군이 요서 또는 요동에 위치했다고
누구도 그 입장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료가 나오고 새로운 학문적인 연구 자료가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직무를 수행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독도 문제는 뭐 구보이 노료 교수를 초청해서 그분이 태정관 지령에 분명히 우리 땅으로 나오는 많은 자료들을 보여주셨고 전시도 했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김세현 의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예외적으로 2번을 더 추가해서 넣어주시고 그 마지막에는 넣어주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예, 자 이제 간사 의원님들만 남았습니다. 추가 질의에서 송기석 간사님. 아까 이우성 문화 콘텐츠 산업실장께서 이 공청회 관련된 내용 아마 자세히 보고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사적지는 기본 원칙이 보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 그 도청 본관 이쪽으로 쭉 가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5.18 당시 시민군대 최후까지 항전했던 상황실, 방송실, 사실 이 부분을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18 관련돼서 실제 그 현장에서 와서 뭔가를 보고 싶어 오는 분들도 이게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그 원형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벌써 300일 가까이 거기서 좀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지금 원형 보존을 위해서 시와 협의해서 지금 문체부에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시 원형 복원의 범위, 그다음에 어디까지 또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논의될 텐데요. 물론 이제 그러고 나면 기존에 설치했던 콘텐츠하고 다시 또 이제 철거해야 되는 부분, 또 운영에 있어서 약간 컨셉이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기에 반드시 이 부분 그 정말 해결이 안 됐던 이 부분을 꼭 그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광주 시민들의 의견, 또 관련 5.18 단체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원형 복원이 가능할지를 고민하고 또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종로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 운영이라든가 안에 그 전시되어 있는 그런 공간 이런 부분 보면 지나치게 좀 경도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기 간행물 내용만 보더라도 이렇게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 관련된 그 만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 보면 이미 사실 정부에서 제주도 4.3 사건은 어떤 정도의 성격 규정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남로당의 무장 반란 이렇게만 평가하고 뭐 이제 소탕 이렇게만 본 겁니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경찰 이런 공권력에 제주 도민들이 당했던 그런 한 이런 것들은 제대로 표현해 놓지 않는 거죠. 결국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전문적으로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간사님 안하시기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추가 질의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꼭 하셔야 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분. 네, 3분. 자,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현재 의원님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현재 의원님 질의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예. 할 게 많은데 왜 한 번만 하고 지금 끝내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이 추가 질의 다음에 또 추가 질의를 주는 것도 위원장의 엄청난 배려라는 점을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할 게 많은데요.
아니 그래도 5분을 달라고 그러시니까 지금 추가 질의보다도 더 많은. 자, 아유, 아무튼 이거 끝나고 질의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예, 3분 위원장님. 일단 3분 하세요. 예. 강남평 이은재입니다. 우선 전교조에 관련해서 서면 질의를 했더니 이념적인 잣대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후보자의 입장과는 달리 전교조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네. 네. 이제 대표적인 것을 좀 보면 우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룬 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적나라한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의 조선 공산당을 찬양하고 선군 정치 노선을 추종하고 전교조 사무실에서 사상교육 자료집을 제작하고 교무실의 책상 서랍에 이적 표현물을 보관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올려서 공유하는 등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죠? 네. 네.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공공연히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해 왔고 그것도 보잡혀서 북한의 지도가 훨씬 인간적이라고까지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교조가 소속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 2005년 5월이죠.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이런 정치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거나 또는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에 가입해서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판결문으로도 확인되는데 후보자께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몰랐습니다. 이거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이게 판결문에 나온 건데요? 판결문 이런 거 관심 없으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못 보셨어요? 네. 자본주의 사회,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체제를 부정하고 철폐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세력과의 연대가 과연 전교조 강령에서 말하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단체와의 연대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네. 그렇다면 전교조의 모든 활동이나 논의의 방향은 사회주의 혁명이나 또는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의 연모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모아져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 후보자의 가슴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민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교조의 지나친 정치화, 자격화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전교조를 외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나치게 편향되면 외면받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말도 안 꺼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전교조를 창립했던 선배이자 네. 또 사회 원로로서 전교조의 잘잘못에 대해서 고민을 아끼지 말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까? 이념적으로 편향돼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거나 또 교실에서 그런 수업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거는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언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교육이. 자, 이은재 의원 마무리 하시죠, 이제. 지금 또 이제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함께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조금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어도 이 정도 선에서 자제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자, 잠깐들. 예. 뭐 밤을 새우는데 그래도 이제 다수의 뜻을 좀 존중해주고 이제 따라주는 것도 좋죠. 지금이 벌써.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추가 질의를 희망하시는 의원님은 지금 이현재 의원님 혼자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3분을 드렸고, 이제 3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시고, 정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좀 질의서를 던져서 우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현재 의원님 3분 더 하십시오. 자,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지금 이제 우리 도우바자님 오늘 중앙일보를 보면 분수대 도종환과 바이팅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굉장히 장문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역사관에 대한 문제를 많은 학자나 언론이나 여론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는 하버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이 본인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동북아 지도 문제도 그것이 사업의 부실 때문에 이것이 중단이 된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답변을 언젠가 어디선가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 있는 또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와 같은 사이비 역사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게 누구냐? 우리 도 후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버드 프로젝트에도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이게 뭐냐면 문화부 산하에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청이나 또는 역사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나 또는 언론이나 여론에서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이비 역사학의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장관직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 수정하겠다, 고치겠다, 지금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정말로 그게 그렇게 될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언론이나 여론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7번이나 갔다 왔고, 그런 분이 정말 이 사상이나 역사관이 제대로 돼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 3분밖에 안 주니까 나중에 답변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한 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주한미군 이사단 창설 기념 콘서트가 민주노총 등의 좌파 성향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결국 폐양된 거 아시죠? 네.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전날부터 일부 과격한 단체들이 소속사에다 협박 전화를 해서 이제 안 됩니다.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 아니, 그리고 다 들려. 지금 현재 목소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다 들려요, 지금 현재. 자, 1분. 네. 자, 하세요. 자, 좋아요. 하세요. 그래서 이 협박 전화를 하고 초청 가수들은 거액의 위약금까지 물고 행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가 파행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과격단체의 무분별한 행동이 문화 공유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심각한 문자 테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전자에 질문한 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잉턴 교수의 EKP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나온 걸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았으면 간접적으로도 관여했을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간접적으로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북아특위 위원으로 보임되어서 2014년 하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반기에 있었던 일이라서 저는 알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또 이 내용, 바잉턴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전에 김세현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역사에 정치가 개입해서 좌지우지 하는 일이 발생할까 봐서 우려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문의 영역은 존중되어야 하고 학자들이 치열한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는 저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전희경 의원님께서 아까 똑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거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공연을 하려고 했던 가수들이 공연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압력을 넣는 것, 이런 것들도 참 우리 사회가 같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충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금 11시 40분까지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이나 신상, 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추진 방향이나 정책 능력 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질의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오늘 국무위원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정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이 항상 교체했다는 점에서 예선자에서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도에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이었던 강래희 씨라는 분은 그 당시에 새 정부에서는 한국 예총 같은 기득권 세력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민예총 등 진보 세력이 대거 전진 배치되어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이후에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인 그 문화단체가 민예총,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노문모라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거기 보시면 이창동 문화부 전 장관을 포함한 많은 인사들이 거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도 저 민예총 탈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념적으로 아니면 진보적인 보수적인 이런 저 문화예술인들을 편갈라서 지원을 하고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지원하면 또다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한 어려움에 확실하게 균형 잡힌 정책과 예산으로 그동안 있었던 적폐들을 우리 후보자께서 깔끔하게 또 명장관으로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럴 각오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자님 지난 5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교문위에서 계속 활동해 오셨는데요. 그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이 52건입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가 22건인데 체육관광 분야는 한 건도 없죠.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편중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과연 올림픽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오늘 많이 들으셨죠. 내년 올림픽에 잘 준비하시고요. 많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올림픽 예행 연습격으로 치러지는 올해 전국 장애인체전 또 전국체전 네, 충주에서 충주에서 개최되는 거 아시죠? 네.
많은 관심 갖고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지원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류 문화 콘텐츠 이 분야가 그래도 효자 산업이거든요. 지금 네. 굉장히 어려운데 수출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은 이런 한류 문화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한류보다는 본류 문화를 네네. 더 좀 중심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류는 하나의 뭐 산업 같이 이렇게 됐거든요. 본류 문화는 이제 순수 문화 쪽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건 뭐 괜찮지만 한류는 좀 등한시하고 본류 문화만 키우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져서는 곤란하고 그런 생각 가지셔는 안 된다. 네. 가지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콘텐츠 이번 뭐 보충 질의까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좀 더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지금 10시 4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질의에서는 정확하게 3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의사진행 발언이라든지 이런 발언도 극도로 억제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후보자님 뭐 계속 하시는데 좀 무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화장실 문제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뭐 의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공직의 길이라는 거, 나라를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나라를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세를 보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감사드리고 정의 없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의해서 이은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3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부모님하고 그 재산 거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2011년에 그 자녀분에게 대학원생인데 전세를 월계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에 7천만 원 주고 전세를 얻어줬어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다시 2013년에 전세를 환불을 받았다 그랬는데 2011년에 7천만 원을 전세를 얻어줄 때 그때 그 차용 증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7천만 원을 주면 그 당시는 3천만 원만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죠. 증여세 내셨습니까? 그 아파트에서요, 월계동 아파트에서 저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같이 살으셨으면 네. 왜 그러면 그 후보자 이름으로 했든지 그러지 않고 왜 자녀분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더 이상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주소지가 청주에도 있고 그래서요. 제가 서울 일 보면서 같이 지냈고 그리고 그거 나중에 지금 딸내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회수해서.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다른 것도 지금 질의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거기 같이 사셨는데 더구나 전세하는 것은 그 뭐 1가구 2주택하고 전혀 관계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왜 본인 명으로 그 전세를 얻지 않고 자녀분 명의로 하고 7천만 원을 주면 이거는 완전히 증여세 탈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루했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발 조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게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그게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답변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고요. 그 파워포인트 좀 띄워줘 보세요.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딸내미하고 지금도. 그런데 전세에서. 그러면 더구나 2011년에 7천만 원 전세를 줬다가
또 2013년에 다시 가져왔고, 그게 왜 같이 사시면서 1가구 2주택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자녀분 이름으로 그러면 전세를 얻습니까? 후보자의 돈을 준 거 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 뭐 다른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럴 때 그거에 대해서 기술자는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 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에 아파트에도 같이 전세 살았고요. 잠깐만요. 이현재 거기도 의원님. 살았고요. 이제 시간이 지금도 지났기 같이 살고 잠깐, 있어요. 제가 딸내미하고. 후보자께서도 잠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종료를 하시고, 자, 그 후보자께서 그 이은재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월계동 그 전세 아파트에 살기 전에 신길동에서도 애들하고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딸내미가 대학원 그쪽으로 다녔어요. 시립대. 그래서 그쪽으로 주소지를 옮겨주면서 그쪽 집을 얻어주었고요. 지금은 같이 또 옮겨와서 마포에 그 강변 한신코 아파트에서 딸내미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 이제 잠깐만 이제 거기서 끝내시고 이따 추가 질문을 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3분이라는 시간 안에 맞춰서 요령껏 질문을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다음 차례 때 다시 질의를 하셔야죠. 그러면은 의원님 제 좀 진행에 좀 잘 협조를 해주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따 돌아오셔서 질문 차례에 또 추가 질의를 하셔야죠. 그러면은 자, 우리 후보자께서도 개별적으로라도 좀 뭐 메모를 해서라도 그 아까 그 의문사항 네. 예, 그걸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은 네. 예. 자, 다음에는 손혜원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문화와 관광이 붙어 있을까요? 우리 부서에는 이름이. 뒤에 체육은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붙었겠지만은. 관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문화가 관광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광이 맨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때문에 관광 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 문화 그리고 어디 가서 관광을 할 만한 문화들이 지역별로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준비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2014년에 이 창의항공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이제 장관이 되시면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당일리 발전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저는 뭐 지역구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당일리 발전소를 이 프로젝트를 알았지만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 그때 당시에 그 테이트 모던이 이제 그 옛날 건물을 이용해서 그 전시장이 갤러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르세 뮤지엄이 역사가 다시 또 뮤지엄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 때문에 문화부에서 이 문화적인 요소를 역사하고 연결을 하면서 이것이 관광의 자원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재벌 이게 개발 경제 시대에 이제 한강의 기적으로 이 상징되었던 당일리 발전소의 그 자취를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 더 이상 여기서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 생각할 때가 됐으니 이제 이 옛날의 역사적인 가치를 그냥 두고 여기에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자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2004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2004년에 시작된 일이 2004년 12월에 문화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2007년까지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다시 이 얘기가 나오지만 진행이 안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이해들이 좀 얽힌 것 같아요. 중부 발전과 마포구와 그리고 서울시와 문화부입니다. 여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 관심을 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국가 예산이 끝까지 가서 실행이 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간에 누수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면요. 그래서 이 장관이 되시면 이 국가 예산이 제대로 목적한 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 네. 자, 내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11월에 당연히 발전소 5호기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것이 완전히 문화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장우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 문화 권력을 쥐고 문화계를 통제한 역대 정부를 반면 교사 삼아서 교사로 특히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장관으로서 되면 이에 대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확고한 이 좌파 문화 권력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예술을 집권층의 생각을 강요하고 전파하는 도구로 이용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표적은 지원금과 기관 장악이었습니다. 특히 돈줄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문화예술계의 통제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 이 손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예총과 예총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회원 그 당시에 10만 명으로 5천만 원을 지원받던 민예총은 2000년 2월 5천만 원으로 2004년 5억 8천만 원으로 지원이 급증하게 되고 2006년에는 회원이 그 당시 38명 했던 예총이 19억 원이었는데 민예총은 적은 회원에도 22억으로 역전하게 됩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왜냐하면 문화예술계가 그동안 수년간 문학의 위기, 또 미술의 위기, 영화 연극의 위기, 출판의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예술단체의 벤처 산업이 좀 게임이라든지 VR이라든지 영화, 음악 이런 게 상상력, 창의력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산업인데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죠. 그동안 그래서 참 많이 육성을 해왔고 문체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국제 경쟁력도 충분히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가 되면서 올해 예산 정부안 대비 예산 1,700억 정도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분야 콘텐츠 산업 분야가 아주 상당히 위기라고 얘기들 하고 그렇게 또 문체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 키우고 예산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기 국정농단에 또 한 분야였었다 그래서 좀 저희 교문이 얘기를 소개해서 1,700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육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또 시인이시기도 하시고 본인의 저서 출판물이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은 엄중히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출판계가 전반적으로 독자층이 옅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출판계의 가장
큰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문체부만 해도 지금 세종도서를 선정해서 의무적으로 이 구입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가 이제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각급 학교 도서관 내 그 출판물을 어떻게 이제 들여 놓을 것이냐의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그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시인이시고, 그리고 전교조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전교조 교육의 수장으로서 경기도 교육감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이 출판계와 또 전교조와 이런 유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도 계시고, 또 그런 위험성을 우려하시는 국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전교조가 주축이 된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나라말 출판사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이게 검찰 고발까지 당하고 폐업까지 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너무나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체계적으로 이런 이해상충이라든지 또 전교조와 같은 데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작정하고 어떤 특정 도서를 밀고 이것을 도서관 사서나 명예교사제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여놓고